제가 작년 9월달에 이제 그 미국 갔다가 뉴욕에 있는 타겟을 가봤었잖아요. 예. 그리고 그때 깜짝 놀랐었던 게 타겟이 우리나라 이제 이마트 같은 그런 점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물건이 없어서 제가 깜짝 놀랐었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또 이 물건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 과잉 오더를 아마 했을 거고. 예, 맞습니다. 그게 또 물건이 딜리버리 되는 시간이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한꺼번에 나중에 몰리다 보니까 지금 재고가 잔뜩 예. 쌓여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 회사에서도 최일호 성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이야기 채플미 오늘 8월 18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나스닥 기준으로 4주 연속 지금 상승하다가 어제하고 그저께도 좀 예, 빠졌었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어제 우리가 채플미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이제 딱 중립 예, 수준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예, PR도 18배 정도 예, 수준이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멀티플의 상승이 있으려면 예, 멀티플이 상승하려면 금리가 좀 더 빠져야 되는 예. 거고 PR이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가면 EPS 예, 이익이 이제 증가돼야 되고 그런 부분은 지금은 이제 경기가 어떻게 될지 서로 논란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어떤 투자자들이 확신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조금 눈치 보기 장세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진행되고 뭐 우리도 뭐 똑같은 식으로 지금은 이제 시장에 대한 고민보다는 이런 가운데 어떤 기업들이 시장의 컨센하고 달리 이익을 내고 예. 또 이익이 망가지고 그런 거에 이제 집중을 해서 지금 하나하나 이제 종목에 좀 집중해서 보고 있잖아요. 예, 그죠? 예. 네. 그런 상황에서 그닥 뭐 미국 시장이 한 0.5 이렇게 빠졌다고 해서 대단한 조정처럼 보이지도 않고 예. 그죠? 네, 그런 소강 상태로 이제 들어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한마디로 좀 모멘텀 공백기인 것 같아요. 모멘텀 공백기. 예. 네. 예. 실적 발표도 거의 다 거의 다 끝났고. 끝났고요. 그렇죠. 예, 이제 뭐 중요한 뭐 FOMC나 뭐 이런 것들도 다음 달에 있고 또 그 가운데 발표될 좀 매크로 변수들 이런 것들 좀 체크하려고 하는 네. 그런 거고 또 주가는 좀 오르다 보니까 좀 팔고 싶은 욕구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9월 21일 날 이제 FMC 회의가 있다 보니까 예. 뭐 8월 달은 없고 그죠? 예, 그리고 지금 패드와치에서 50bp 인상할 확률이 뭐 52%에서 다시 59%까지 예. 올라가면서 뭐 시장은 50bp 정도를 이미 이제 인지하고 있다 보니까 예. 지난 뭐 6월 달처럼 빅 스텝 하다가 갑자기 또 자이언트 스텝으로 그렇게 시장이 원하는 수준이 아닌 더 악화되는 모습만 보이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예. 패드와치에서 나오는 50bp 인상 한 59%, 요 정도는 시장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 그죠? 네. 그리고 오늘 자료는 보니까 신용잔고 준비해 오셨네요. 예, 어제 밤에 발표가 됐고요. 네. 최근에 계속 빠지고 있었잖아요. 한 4, 5개월 정도 빠지고 있다가 지난달 7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네. 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6월 달에 683빌리언이었는데 7월 말에는 696빌리언으로 퍼센테이지로 보면 MOM으로 한 1.95%, 2% 내외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17조까지 빠졌다가 19조까지 올라왔으니까 거의 비슷한 흐름이네요. 예, 네. 그래서 최근에 좀 오른 주가에 영향을 좀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오르니까 또 신용으로 좀 베팅하는 투자자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 3월부터 하락한 이후에 5개월 만에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제 같이 보는 심리 지표도 보면은 이것도 좀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한 딱 중립이었는데 지금은 뉴트럴하고 그리드 사이에 경계에 있습니다. 딱 55를 기록을 하면서
저점 대비 굉장히 많이 회복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우리가 어제 얘기한 대로 이제 투자자 심리도 예. 딱 중립 수준까지 왔네요. 보니까. 예. 거기다가 어제 그 7월 소매 판매 발표될 거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면서 월마트 실적을 좀 분석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선방하거나 뭐 좀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저희가 그 막연히 좀 예측을 했었는데 네. 실제로 나온 데이터를 보면은 전체 소매 판매는 전월하고 똑같습니다. 그렇네요. 0%네요. 0%입니다. 컨센서스가 0.1%여서 컨센 대비 약간 하회했지만 실제로 그 내용을 뽑아 보면은 그 이전 달에 가솔린 가격 때문에 올랐던 소매 판매 그 전체 증가율이 이번에는 가솔린 가격이 좀 빠지면서 네. 그게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런 반면에 자동차하고 가솔린을 제외 시에는 0.7%가 증가를 했습니다. 컨센으로는 0.4% 증가했는데 이거는 컨센보다는 좀 높게 나왔고요. 그래서 좀 그 발라타일한 자동차하고 가솔린을 제외할 때는 소비는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이런 평이 월가에서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품목별로 보면은 이 그 소매 판매 데이터의 어떤 성격을 좀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품목 자체가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거다 보니까 네. 굿즈에 대한 판매입니다. 그래서 미국 전체 소비 중에서 굿즈가 차지하는 소비 비중이 네. 한 3분의 1 정도 되고요. 예. 나머지 이제 서비스 비중이 3분의 2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로 인해서 그 미국 전체의 소비 패턴은 이라든가 소비의 어떤 트렌드를 평가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굿즈에 대한 평가는 좀 할 수 있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전체 굿즈하고 서비스에 대한 그 경향을 나타내는 데이터는 뭐냐라고 할 때 PC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네.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개인 소비 지출 월 말에 나오는데 네. 거기에서 굿즈하고 서비스에 대한 조목조목한 그 아이템별로 그 증가율을 알 수 있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굿즈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러면은 구체적인 그 품목을 보면은 아까 가솔린하고 자동차가 빠졌고 가솔린하고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 판매는 오히려 컨센보다 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품목별로 그 비중을 그 7월달 기준으로 가져와 봤는데 대충 전체 소매 판매에서 자동차하고 가솔린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0%하고 10% 둘 합쳐서 30%입니다. 그래서 이 비중이 좀 크고요. 네. 이 비중 때문에 그 전체 숫자가 움직이는 것 때문에 실제로 미국 상무부에서는 이 숫자를 제외한 숫자 그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솔린은 뭐 가격이 빠졌으니까 당연히 MOM으로 한 1.8% 정도 빠졌고요. 자동차는 전체 비중이 20%인데 MOM으로 한 1.6%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를 그 적어놨는 그 월스트리트에서 적어놨는데 네. 재고 부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를 안 산 게 아니라 재고가 없어서 못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원래 뭐 유가가 계속 올라가면 사실 자동차를 사기가 좀 부담스러운데 예. 유가가 빠졌는데도 자동차 판매까지 같이 빠졌으니까 예. 왜 그렇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예. 여전히 이제 재고가 부족한 예. 상황이네요. 그래서 또 채널 체크를 해보니까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네. 그래서 서플라이 디스럽션이 웬만큼 완화되긴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품목별로 또 재밌는 것들이 있는데 전자제품, 가구, 건자재 이런 것들이 좀씩 증가를 했습니다. 그 옆에 오른쪽 표를 보면은 빌딩 머티리얼이라든지 그리고 일렉트로닉스라든지 퍼니처 이런 것들이 한 0.5, 뭐 1.5 뭐 이런 식으로 증가를 했는데 이 이유를 또 얘기를 하는데 이 계약 시즌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계약 시즌 영향을 좀 받았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밑에 보면은요. 난스토어 리테일러스라고 있는데 이게 전자상거래입니다. 네. 전자상거래인데 MOM으로 2.7%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꽤 높은 증가율을 보였는데 전체 소매 판매에서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냐면은 16.2% 정도 됩니다. 네. 16.2%인데 거기서 2.7%가 MOM으로 증가를 했으니까 기여율은 꽤 높은 거죠. 네. 그리고 그 영향 그 기저에는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7월 달에 있었고요. 네. 7월 12일에서 13일 날 있었는데 이때 뭐 통계 나온 거를 보면은 이제 3억 개 이상의 물품이 판매가 됐다고 하고요. 많이 팔린 품목을 몇 개 적어졌는데 미용용품이라든지 애플워치 그리고 주방용품 이런 것들이 많이 팔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이게 뭐 아마존 프라임 고객들한테만 하는 무슨 이벤트인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프라임 카드라고 있잖아요. 예. 프라임 멤버십. 네, 멤버십. 그 멤버십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이틀을 정해 가지고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백화점 전통적으로 이제 브릭스앤모터라고 해가지고 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대표적인 채널이 백화점이잖아요. 네. 근데 왼쪽에 보시면은 백화점이 전체 소매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그 존재감이 좀 미미한 비중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것밖에 안 돼요? 예, 엄청 그렇네. 예, 그것밖에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 나온 걸 보면은 MOM으로 0.5%가 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좀 해석하는 그 문구가 있어서 좀 가져왔는데 고가품에서 저렴한 PB 상품 등으로 소비 패턴이 일부 이동을 했다. 네. 그래서 백화점에서 물건을 안 사고 프라이빗 레벨, 프라이빗 브랜드, 뭐 자체 그 브랜드를 가진 그런 물품들을 샀다. 뭐 이런 해석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어피니티 데이터라는 리서치 기관에서 조사한 거고요. 그리고 또 어피니티 데이터라는 기관에서 집계한 거를 보면은 백화점 매출이 YOY로 2.4% 준 반면에 할인점의 매출이 YOY로 17%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제 인플레이션 영향을 받으면서 좀 사람들이 싼 물건을 좀 찾아다니는 그래서 가성비 높은 물건을 구입하려는 모양들이 여기서 또 보이는 것 같고요. 아까 난스토어 리테일러스 쪽에서 그 증가율이 늘어난 것도 좀 이런 측면들이 좀 관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 가솔린 가격에 따라서 좀 월별로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 부분을 제외한 기타 소비 부분은 가격 저항이 발생하는 가운데서도 견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이 데이터를 보면서 예. 전체 소매 판매는 뭐 0% 예, 증가가 없는데 분명히 줄어든 부분이 있고 늘어난 부분이 있는 예. 거잖아요. 그 줄어든 부분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가솔린이나 자동차가 줄어들었고 반면에 이제 계약 시전 이게 뭐 백투스쿨 뭐 예. 시전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뭐 전자제품, 가구, 건자재 등은 증가를 했고 그리고 백화점은 줄었는데 이커머스가 늘어났고 예, 그 제가 보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고가품에서 저렴한 PB 상품으로 소비 패턴이 이동했다라고는 하지만 예, 실제로 그 예전에 고가품을 사는 분들이 명품을 예, 우리나라에서도 명품 사는 후배한테 제가 들었던 얘기가 아 형님 그 이제 백화점 가서 안 사요. 그 해외 직구한다는 거예요. 해외 직구로 해서 예전에 한 10년 전에는 직구로 해서 이렇게 사는 게 혹시 가짜 가품 날라오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다 검증이 되다 보니까 그 뭐 우리나라 백화점에서 뭐 500만 원에 팔리는 걸 해외 직구하면 뭐 150만 원에 살 수 예.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백화점이 약간 이 외통수에 좀 빠진 거죠.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고가품은 백화점 가서 근데 뭐 이제는 저부터도 그래요. 이 카톡으로 예. 전자상거래를 들어가 보면 예. 선물하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고가품들도 다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백화점 매출은 계속 뭐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반면에 이제 이커머스가 2.7%나 예. 증가를 했으니까 사람들의 이제 패턴이 그냥 리오프닝 돼도 예. 그냥 직구로 해서 이렇게 전자상거래를 많이 이용하는구나. 좀 그런 생각도. 예, 이게 사실 판매 채널별로 예. 그 조사를 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백화점의 고가품을 백화점에 사지 않고 온라인으로 사면은 또 난 스토어 리테일러스로 잡히니까 잡히겠죠. 예, 그런 근데 측면이 근데 있겠네요. 요 데이터가 예. 되게 좋네요. 예. 7월 소매 판매에서 이렇게 분류를 해주니까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업들 실적 발표 분기마다 발표할 때 예. 이번에 어떻게 나올까. 예. 근데 이런 유통업체들이라든지 그리고 이 소매 판매에서 또 어떤 품목이 미용용품, 애플워치, 주방용품 이런 식으로 이게 다 좀 구분해서 이렇게 나오나 보네요. 이거는 전체 통으로는 상무부에서 보여주고요. 네. 또 월스트리트저널이나 이런 좀 전문 잡지에서는 실제로 그 가운데 전문적으로 리서치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그 리서치하는 기관의 말을 인용을 해서 또 기사를 리서치 적습니다. 기관이 예. 또 뭐가 많이 팔렸을지 예. 이렇게 또 조사를 해서 예. 얘기해 주네요. 맞습니다. 예. 그 기업들 실적을 미리 엿볼 수 있는 예. 그런 데이터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또 뭐 추가적인 내용 있습니까? 추가적인 내용은 어제 그 타겟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타겟 실적이 바텀 라인이 박살이 났습니다. 어, 그 이유가 네. 재고 조정인데요. 예. 그간 타겟도 재고가 YOY로 뭐 한 40% 정도 늘어나는 그런 가운데서 네. 전략적으로 재고를 떨어내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쉽게 말하면은 고가로 매입한 상품을 저가로 그냥 팔다 보니까 네. 전체적인 마진 자체가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재고 자체의 그 규모를 보니까 그렇게 또 많이 줄지도 않았어요. 예. 그 줄지 않은 이유가 앞으로 가을 시즌 그리고 할러데이 시즌에 대비해서 재고의 좀 믹스를 지금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올해 한 6% 정도의 영업이익률은 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코멘트에 바텀 라인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예. 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한 2% 정도로 조정으로 끝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컨센이 그래도 매출이 GPM이 예. 24% 그리고 OPM은 2.4% 예. 그 정도 예상했는데 OP 마진이 1.2로 나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또 어제 영향을 줬었군요. CEO는 이렇게 얘기했네요. 소비자들의 소비 여력은 여전하지만 예. 인플레이 영향을 점점 더 받고 있는 것 같다. 소비자들이 이미 품목에 대한 지출을 줄이는 현상을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놨는데 제가 작년 9월달에 이제 그 미국 갔다가 뉴욕에 있는 타겟을 가봤었잖아요. 예. 그리고 그때 깜짝 놀랐었던 게 타겟이 우리나라 이제 이마트 같은 그런 점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물건이 없어서 제가 깜짝 놀랐었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또 이 물건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 과잉 오더를 아마 했을 거고. 예, 맞습니다. 그게 또 물건이 딜리버리 되는 시간이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한꺼번에 나중에 몰리다 보니까 지금 재고가 잔뜩 예. 쌓여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 회사에서도 전략적으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지금 재고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약간 그 우리 회계 용어에 빅베스라고 있잖아요. 네. 빅베스를 한번 했다. 네. 예,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분명히 월마트하고 타겟을 보면은 재고 관리하는 어떤 시스템 자체는 월마트가 좀 더 확실히 타고나네요. 정교하고 섬세하지 않은가 이런 거를 좀 느낄 수 있었고요. 그렇네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분기에 또 타겟이 재고 조정을 또 겪으면서 이익이나 그
그 OP 마진이나 GP 마진에 또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를 저버린다면 사실 그때는 또 한 번 더 주가 조정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마진 뎁 밸런스 신용잔고죠. 예. 예, 신용잔고 체크를 해주셨고 그리고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 그리고 미국의 7월 소매 판매 내역 예.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